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저는 임부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박성률 씨 있습니다. 거실에. 네, 박성률 씨 승질내기 전에 빨리 찍어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이겁니다. 스트루카츠키 형제의 월요일은 토요일에 시작된다. 아주 제목이 빡치는 그런 책입니다. 아르카디 스트루카츠키, 보리스 스트루카츠키. 발음이 어렵습니다. 네, 이 형제들이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1964년 작품인가 그렇거든요. 맞네요. 1964년 작품이고요. 이것이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핑크, 심지어 베이비 핑크, 이렇게 예쁜 표지와 월요일은 토요일에 시작된다 라는 제목. 이게 무슨 내용이냐 되게 좀 궁금하기는 한데, 이게 장르가 여러분 SF 장르입니다. 되게 의외죠? 그러고 보면은 여기 이제 표지가 뭔가 되게 뭔가 이렇게 전선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난해하고 희한하긴 합니다. 그쵸? 이것이 SF 장르인데요. 사실 아르카디 스트루카츠키랑 보리스 스트루카츠키가 이게 소비에트 시대의 그러니까 러시아. 그때 이제 SF 작가의 소설인데, 사실 저는 이렇게 문학을 이렇게 국가별로 이렇게 분류했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속해 있는 이렇게 러시아 문학을 좋아하는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SF는 러시아 거를 많이 안 읽어봤어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유일하게 읽은 SF 작가는 이제 미국의 필립 K. 딕. 그 다음에 요 이제 러시아의 스트루카츠키 형제, 요 작품이 됐는데, 이 스트루카츠키 형제는 요거를 두 개를 또 같이 이것도 읽었습니다. 예전에. 이거는 열린 책들에서 나온 거, 이거는 같은 현대문학에서 나온 거. 근데 이거는 그렇게 썩 재밌게 읽었는데, 이 아르카디 스트루카츠키랑 보리스 스트루카츠키, 이 둘 중에 누가 문과고 누가 이과냐, SF니까 누가 과학을 맡았고 누가 이 문장을 맡았냐, 그것이 있잖아요. 이게 아르카디 스트루카츠키가 형이고, 이제 형이 그 일문학 전공, 그러니까 문과죠. 이분이 일문학을 전공하셔가지고 일본어도 잘하고, 여기에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그런 어떤 문학 문장들, 그런 것들 중에도 일본 문학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각 장을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문학 작품에서 이렇게 인용한 그런 문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일문학으로 시작하는 장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일문학 문과시고, 그다음에 보리스 스트루카츠키, 이분이 이제 이과십니다. 이분이 뭐 어디서 연구하셨다더라? 이분이 천문학을, 보리스 스트루카츠키 이분이 천문학을 전공하시고, 어딥니까? 풀코브 천체 관측소에서 근무했답니다. 네, 그래서 형이 문장을 쓰고 과학적인 부분을 이제 동생이 이렇게 좀 손봐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작품 활동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쓴 책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좀 이제 재미있다, 그리고 또 유명하다 싶은 책들을 이렇게 현대문학에서 한 5권, 그리고 아까 이 열린 책들에서도 이렇게 1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게 스트루카츠키 형제의 3번째 책이고요. 이 제목에 빡이 쳐서 이번에 한번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책의 제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난 전혀 모르겠어요. 다만 여기에 이제 이 세계관에 맞춰서 봤을 때 글쎄요, 짐작도 못하겠어. 근데 아무튼 얘기를 해보자면, 이 책은 여러분 아까 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SF 장르고요. 어떤 내용을 하고 있냐면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 해리포터 시리즈 아시죠 여러분? 그게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해리포터와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읽혔잖아요. 근데 그 책이 이제 약간 환상, 판타지 쪽이다 라고 생각하면 요거는 그 해리포터를 SF로 푼 그런 느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흥미진진하죠? 제목은 빡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래의 어떤 세계, 우리 지금 뭐 일어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요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살고 있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밝힐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의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에 과학이 완전히 발전을 했을 때는 그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되게 신비하거나 예전엔 신비주의로 몰았던 그런 장르들, 예를 들면 마법이라던가, 그쵸? 마술이라던가, 뭐 유령이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는 과학으로 다 밝혀지고 또 밝혀지고 있고 또 밝혀지고 더 발전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세계의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주제가 좀 흥미롭죠. 제가 읽은 SF 책 중에서는 주제가 꽤 흥미로웠어요. 거의 뭐 SF 하면은 뭐 우주선이 좀 왔다 갔다 거리고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거의 우주선 뭐 외계인 좀 나와주고 뭐 별 저쪽에서 막 무슨 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독특했어요. 그래서 마법 에 대한 이제 과학을 연구하는 소비에트 연방의 소비에트 시절의 이야기니까 소비에트 연방의 그 마법 과학 연구 부서라는 데가 있고요. 이제 거기에서 연구하는 연구원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마법사 연습생들 이라고 하면 되고,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제 그 마법 과학 연구원들인 겁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이 연구소에서 뭐 되게 연구를 하면서 막 희한한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아무튼 그들끼리의 뭔가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죠. 그런 일들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굉장히 정신없고요. 아주 난장을 지겨놓는 그런 정신없는 책인데, 일단 소재는 재미있고 그리고 내용도 재미있고 유쾌합니다. 유쾌하고 웃깁니다. 그게 중요하잖아. 되게 재밌게 술술은 아니야. 이게 생각보다 과학적인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문과인 저는 좀 어렵긴 하지만 생각보다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요. 여러분 이 제목에 낚이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ENFJ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분들이 읽어도 되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프리발로프 러시아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좀 어려워요. 프리발로프라는 친구가 이제 원래 수학을 전공하는 프로그래머인데 이제 여행을 하다가 그 마법 연구소가 있는 그쪽에서 이제 길을 잃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친구들을, 그 마법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결국 그 연구소에서 일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1장에서 주로 나오는 거는 유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프리발로프가 잠시 묵는 여관에 이상한 소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파가 있는 데서 잠을 자면은 계속 이상한 일이 일어나. 이 뭔 일이야 막 하는데, 이 이제 소파를 이 연구원들이 훔치려고 난장을 지기고 있어요. 이 소파가 뭐냐면 그 물질이 아닌 어떤 것들을 이제 물질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이제 변환의 그런 변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파라고 하대요. 이 무려 300년이 됐는데 어쩌다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됐는지, 또 그걸로 뭘 더 자세히, 뭘 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능이 얼마나 빡센지, 변환기의 기능이 얼마나 빡센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마법 연구소에 있는 그 연구원들 한 2명 정도가 이제 이 소파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 소파는 내가 300년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300년 된 소파를 지금 그 행정부에서는 이거는 문화재인데 박물관에 넣어야지, 이런 어떤 여관의 창고에 박혀 있을 게 아니다 하고, 이 연구원들은 아니 저 변환기인데 저건 박물관에 갖고 갈 게 아니라 지금 연구소에 가져가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러고, 그러니까 대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 행정부가 좀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이 연구소 연구원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좀 몰래라도 이 소파를 더 연구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이 소파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령을, 그러니까 죽지 않은 모습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런 유령의 모습으로 이제 변환을 시켜주는 그런 소파랍니다. 재밌죠? 네, 여기 그 소파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요 뒤에 이렇게 좀 쓰여있는데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재밌으니까. 소파라. 나는 생각했다. 나는 이제 프리발로프거든요. 도대체 왜 소파인가? 소파에 대한 동화는 들어본 적도 없다. 하늘을 나는 양탄자는 있었다. 식탁을 저절로 차리는 식탁보도 있었다. 투명인간 모자도 있었고, 천리를 가게 하는 장화도 있었다. 뭐 저절로 연주를 하게 하는 악기도 있었다. 마법의 거울도 있고, 하지만 기적의 소파는 없었다. 앉거나 눕거나 하는 것일 뿐 소파는 그저 너무도 평범한 그런 것이다. 도대체 그 어떤 환상이 소파의 영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프리발로프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파에서 하도 이상한 일들이 자꾸 잠만잠을 일어나니까 도대체 뭐지? 왜 소파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게 문체가 어때요, 여러분? 되게 좀 코믹하죠?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재미있는 문체로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읽는데 되게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장은 이 소파에 대한, 소파를 둘러싼 난리법석, 이게 1장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2장의 난리법석 중에 난리법석. 1장도 난리법석인데 2장은 진짜 더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이 프리발로프가 연구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누가 연구진들로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러시아 민담에 등장하는 어떤 그런 괴물들, 몬스터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이 2장에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인간 복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이 인간 복제라고는 하지 않고 복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복제할 수 있는 거죠. 얘들은 마법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요술 지팡이나 뭐 마법 지팡이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선 정확하게 그게 무슨 암석 같은 명칭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를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그런 뭐 화학 기전이 있나 봅니다. 그거를 이제 미래에는 밝혀낸 거죠.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걸. 근데 그거를 또 뭐랄까, 그러니까 아무나 쓸 수는 없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마법사처럼 그 광물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훈련도 하고 막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고 막 그런 거를 되게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배우고 훈련을 해야 그거를 이제 잘 다룰 수 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마법사, 그러니까 마녀나 마법사들이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쵸?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지금 빌런 교수 중에 비베갈로라는 교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인간 뭐 복제, 그러니까 이거를 복제라고 해야 되나, 인간 어쨌든 뭔가, 그러니까 생명체를 창조를 해냅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본다는 어떤 생명체를 만들어냈는데, 그 생명체에는 이제 위만 있고 다른 기능은 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나자마자 계속 먹는데 그런 물질적인 것만 계속 추구하면서, 뭐 아무튼 그런 캐릭터를 이 사람이 만들어내면서 되게 개변적인 이상한 말로 자기가 다 옳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스트루카츠키 형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뭔지는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변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어떤 사회 체제나 이런 것들을 좀 풍자하고 비판하고 싶어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소비에트 체제에 쓴 소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장르가 섞여있는
그런 책인 거죠. 일단 그렇게 해서 2부에서는 인간 복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3부에서 이제 이 3부의 제목이 온갖 난리법석인데, 이게 난리법석 중에 난리법석에다가 온갖 난리법석이 진짜 굉장한 난리법석이겠죠. 예, 난리법석의 최고봉. 여기에서 이제 그 타임슬립을 다루는데, 타임슬립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시간 역행, 그런 개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SF다 보니까 벌써 여기에 나오는 개념들이 그렇게 가볍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장은 되게 쉽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유쾌하고 재미있게 쓰여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주제들은 되게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좀 과학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거. 뭐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론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과머리에 좀 이렇게 좀 딸리는 그런 사람들은 좀 읽기가 좀 이렇게 약간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난장인데 거기다가 이런 이론적인 내용까지 들어가면 더 정신이 없잖아요. 그냥 저는 되게 정신없게 읽었습니다. 네, 또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온갖 난리법석에서 그런 타임슬립이나 그리고 이런 시간 역행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다루고 있어요. 재미있게 정신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책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림도 들어가 있고요. 예, 네. 이 스트루카츠키 형제, 여기에 보면 앞쪽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르까지겠지? 아르까지 스트루카츠키일 겁니다. 이게 월요일은 토요일에 시작된다는 젊은 과학자들을 위한 동화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네, 이게 좀 동화처럼 그렇게 재미있고 간단하게 읽힐 수도 있지만 역시나 과학 개념이 들어가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마지막에 이 주인공인 프리발로프가 여기 이렇게 잠깐 후기, 자기가 이 책을 이제 이렇게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자기가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리고 그 후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그 잠깐 이렇게 달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납니다. 이 수기는 제목은 수기의 내용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니까 아르까지 형제들도 이 제목을 이 내용과는 제목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본인들이 알고도 그냥 저자들은 쉬고 있을 때도 마법사들은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듯하다. 이렇게 적혀있네요. 여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놈의 마법사들, 그러니까 이 연구원들이 하도 연구열에 불타올라서 그러니까 시간 외인데도 퇴근을 안 하고 계속 일하니까 이 경비가 이거를 확인을 해가면서 일일이 가면서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서 불을 끄고 다녀야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이제 월요일은 토요일에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진짜 내용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그런 제목이고요. 이렇게 이 책의 아까 2부에 굉장히 다양한 러시아 민담에 나오는 어떤 괴물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이 프리발로프가 이렇게 뒤에 첨가적으로 붙여놓는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그런 문장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뒤로 가서 우피리면 뭐 민담에 등장하는 피를 빨아먹는 죽은 인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러시아 끼릴 문자를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도 이렇게 러시아 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깨알 디테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꽤 편집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파에서 연구하는 그림이에요. 소파에서 이 죽은 생선을 살려보겠다고 이 연구원이 이렇게 지금 연구해본 그런 그림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 세계관에서는 이제 이런 복잡한
것들이 이제 다 과학으로 밝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세계관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에 저는 되게 감동스러웠는데, 뭔가 어떤 이렇게 막 미신적인 거, 신비주의적인 거, 막 뭐 시간에 대한 뭐 그런 것들도 이게 다 밝혀지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 그 어떤 미래는 우리가 그래도 나의 노력 하나하나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이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당신은 반드시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게 교수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책이 끝나는데요. 이게 물론 재미도 재밌고 그리고 웃기기도 웃긴데요. 진짜 이거는 물론 성인분들이 읽으셔도 뭐, 그러니까 SF 장르로 읽기 좋은데, 이거는 청소년분들이 읽으면 되게 재밌게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좀 유쾌하고 발랄하고 이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 제목을 딴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책을 읽은 소감을 마치고요. 지금 이 아르까지 스트루카츠키 형제의 이 현대문학에서 나온 소설이 제가 아직 3권이 남아있거든요. 그것도 다 읽어야 돼. 그리고 저의 최종 목표는 펠레빈입니다. 그 펠레빈 작가님도 러시아 작가고, 그리고 SF 쓰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그분은 제가 또 나중에 이 스트루카츠키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읽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분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께 독후감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잘 읽었고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